국토교통부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위상이 격화됐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을 잇는 KTX 이음이 12월 30일부터 신해운대역과 센텀역, 기장역에 정차합니다. 이번 정차로 동부상권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부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진됩니다. 이들은 소송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위상이 격화됐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가덕신공항은 관문공항이라는 이름만 달렸을 뿐 대구 경북 신공항과 나란히 신공항 건설이라는 일반 항목에만 포함됐습니다. 동남권 관문이라는 핵심 위상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9년 조기 개형은 물 건너갔고 현대건설, 포스코 등 핵심 건설사들은 줄줄이 이탈한 상황. 시의회에서는 100년 대계라던 국책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엑스포는 실패했고 가덕도 신공항은 조기 개항이 무산되면서 2035년으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핵심 건설사가 안전과 품질 등의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이탈을 했고 착공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일부에서는 2035년 개항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공항의 정체성입니다. 계획서에는 수요 대응형 공항이라는 애매한 표현만 등장합니다. 수요가 적으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지역에서는 결국 축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점 항공사 육성 전략도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거점 항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냥 거점 공항 수준으로 그냥 전략하고자 하는 수도권 일극주의, 말 그대로 국토부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보고 있는 사이즈가 그냥 지방공항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신공항마저 흔들리는 상황. 시민단체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에 지역의 바람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18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데요. 위법 사례도 자주 발생했던 만큼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속도 강화되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지방의회 의원 A씨. 선거구민과 그 지인 등 11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월, 경남의 입후보 예정자 B씨는 측근들과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 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조직의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회비를 초과해 식사와 상품권을 제공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창원지검에 B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이 정치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자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방송할 수 없습니다. 연가나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에 가도 되지만 지각이나 외출, 조퇴를 신청해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면 안 됩니다.
출마 예정자가 명함을 나눠주는 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내년 2월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나 열차, 항공기, 또 터미널이나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서울 청량리와 부산 부전역을 잇는 KTX 이음이 12월 30일부터 해운대구 신해운대 센텀역과 기장군 기장역에 정차하며 동부상권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KTX 이음 신규 정차역으로 신해운대역과 센텀역, 기장역을 지정했으며 신해운대역은 상하행 각각 4회, 센텀역과 기장역은 각각 상하행 1회씩 정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신규 정차역은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정차역 유치를 추진해온 해운대구와 기장구는 관광객과 철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지역관광 인프라 연계와 교통 편의 개선 대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동구의회는 최근 제33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부산진성 서문성곽 우주석의 국가지정유산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문성곽 우주석은 부산진성 서문의 바깥 좌우 모서리에 세워진 두 기둥으로 현재 부산시 지정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희자 의원은 기둥에 새겨진 남효인후 서문쇠약이라는 글귀를 통해 부산이 나라의 남쪽 관문이었고 서문이 그 관문의 자물쇠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구의회는 국가 차원의 정당한 평가와 신속한 국가지정유산 지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가 일반 재산에 대해 적용하던 공유재산 정보 공개 범위를 행정재산까지 확대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개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등입니다. 행정재산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정보 공개 확대가 재산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도와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 기술 협약을 체결하며 상수도 운영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인공지능 정수장을 구축하고 지능형 관망관리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정수 공정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를 추진합니다. 명장 인공지능 정수장에는 실시간 공정 자동 제어와 빅데이터 기반 수질 관리 기술이 적용돼 연간 전력비 약 5억 원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이 모델을 노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방식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 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 중심 생활교육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수업 도중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운대구 센텀 교차로에서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와 현장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골목 상권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산시가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온골목, 온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행사 기간 양산 사랑카드 사용이 늘면서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 효과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 물금읍의 한 가게, 시민들이 음료와 빵을 주문합니다. 계산을 위해 시민이 내민 것은 지역 카페 양산사랑 카드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카페로 계산하는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평소에도 13%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이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8%까지 올려서 주시니까 양산사랑카드를 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할인이 많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희들도 손님이 많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카페 발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산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옹골목 옹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양산사랑카드 적립률은 기존 13%에서 18%로 상향됐고 주말엔 체험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지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양산시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양산 시민들이 솔직히 증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증산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효과는 지역 상권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사 이후 양산사랑카드 판매액은 전주 대비 8.3%, 전월보다는 43.6%가 늘었습니다. 지난 6일 공연이 열렸던 평산 일대에는 전주 대비 42.9%가, 전월 대비해선 32.5%가 증가하며 지역 상권에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양산시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공연과 문화행사, 지역 카페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또 국비 지원이 더 되니까 조금 더 폭을 더 넓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 골목 상권을 하고 그리고 명절 이렇게 해서 특별히 또 더 정액을 해서 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민주화 운동 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남 의원을 모욕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 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남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부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 추진됩니다. 건강사회복지연대와 부산공공성연대 등 8개 단체와 법무법인 진심은 1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진심이 개설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통해 원고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진심이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94명이 신청했으며 이 소송은 이번 주 중 부산지법에 제기되고 시민단체와 연대한 추가 소송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부산 겨울 명물로 자리 잡았던 산타버스가 안전민원으로 운행을 멈춘 가운데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나눔 의미를 되새기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부산시 의원은 9년간 산타버스를 자발적으로 운영해온 대진여객 주형민 기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 산타버스는 가연성 장식물로 인한 화재 위험 민원이 제기되면서 부산시 요청에 따라 장식을 전면 철거하고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산타버스 중단 소식 이후 시민사회와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쉬움과 감사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창원시 지역건축사회는 15일 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성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역건축사회는 현재 22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도시건축 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